그런데 얘네가 작년 9월 달에 상투 친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 물론 등락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거 말고도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작년 연말부터 3, 4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도 하락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요. 예. 이게 인위적인 거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세훈 인위적 서울시장이 비하인드. 토지에 풀지 않았으면 예. 잔잔하게라도 빠지고 있었을 거라고. 선행지수 빠졌는데 얘가 빠지려다 말고 올랐어요. 예, 이상하죠? 그다음에 초록색인 코스피가 꺾였는데 7월달에 빼빼로세가 꺾였는데 몇 달 있다가 꺾이려다가 올랐어요. 예. 이상하죠? 이게 뭔가가 어긋났죠. 경기는 안 좋은데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같이 무너지더라. 그래서 저는 걱정이 이 여파가 한꺼번에 올까봐 걱정이에요. 만약에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IMF를 넘어서는 그다음에 리먼 사태를 넘어서는 예. 더 큰 뭔가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 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엘리엇 차트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엘리엇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페용TV 나오시면서 뭐 예전에도 나오셨지만 그때도 이슈를 좀 몰았지만 이번에는 좀 이슈가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뭐 서울 토호제 풀어주는 그 이후로 부동산 값이 좀 들썩이면서 들썩이는 지역, 뭐 과천이랄지 뭐 인덕원 지역이 살짝 좀 오른다든지 이렇게 뭔가 오르는 지역에서 많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오를 때가 아닌데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좋을 때 값이 오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높았다가 살짝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그냥 막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데, 자, 차트로 보면, 데이터로 본다면 이거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을 보면 시장이 되게 화려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죠. 예. 그리고 강남, 서초 이런 데가 뭐 하루에 뭐 3억씩 5억씩 오른다고 나오잖아요. 예. 화려해 보이는데 저는 이걸 갖다가 설거지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거지 파동? 마지막 마무리 파동. 예. 한자 중에 예. 회광반조라고 있어요. 예. 회광반조는 해가 해안에 쫙 걸쳐 있다가 뚝 떨어질 때 갑자기 환해졌다가 해가 뚝 떨어지거든요. 예. 또는 초가 타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촛농이 거의 떨어져가지고 휘리릭 하면서 꺼지죠. 근데 예. 갑자기 확 밝아졌다 꺼진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갖다가 한자로 회광반조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꺼지기 전에 잠깐 반짝하는 거. 예. 저는 지금이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 그냥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대두께 바운스라 그래서 네. 그냥 뭔가 꺼지기 전에 한번 잠깐 파독 팔딱 뜬다. 뭐 그걸 우리가 말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번 장이 되게 화려하지 않아요? 예. 불같이 오르잖아요. 아, 지금 아파트 값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금 뭐 60억짜리가 하루에 막 10억씩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여기 반포에 어떤 아파트가 75억에 거래가 됐지 않습니까? 네. 84가. 근데 그 뒤에 지금 지난주인가요? 45억에 거래가 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이면 이게 15억 차이가 나거든요. 네. 뭐 그들만의 리그니까 뭐 지들끼리 뭐, 아니, 뭐 10억이 떨어지든 오르든 자기네끼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다가 이게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됐고요. 좀 중서민층은 좀 더 가난해졌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부자 된 사람들이 그냥 얼마예요, 저거? 70억. 갖고 와. 살게. 얼마예요? 120억. 내가 살게. 이런 분들이 간헐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뭐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에서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이렇게 뛰는 거야 하고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쫓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주식에서도 작전을 할 때 막 예. 상한가를 막 지들이 상한가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엄청 달라들어요. 예. 그러면서 몇 번 더 가다가 예. 덜컥 물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를 경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막 오른다는 걸 갖다가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렇지. 노도광도 있고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이런 아파트도 있는데. 주시장이 막 다들 이렇게 좀 안 좋고 떨어질 때 이렇게 테마주라 해가지고 얘가 막 급등하는 경우 있어요, 막. 그랬다가 또 이 테마가 끝나고 나면 진짜 그냥 반토막하고 어쩌면 더 떨어지거든요. 요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이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닌가. 제가 파생 매매를 하다 보면 예. 제가 숏을 하락에 베팅을 잘 했는데 예. 생각지도 못하게 마지막에 갑자기 팍 튀어올라요. 예. 그러면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런 것 갖다가 우리가 쇼 커버링이라고 해서 되사거든요. 손해를 안 보려고. 더 예. 오르면 큰일 나니까. 예. 지금이 그런 장 같아요. 아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락하기 직전에 잠깐 반등하는 거 있잖아요. 설거지 하는 중이다? 예. 그래서 설거지 그런 걸 또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설거지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마무리 파동. 예. 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죠. 제 책에 데포르마숑 추세에 따른 창조적 파괴라는 코너가 있어요. 제 말이 책에. 좀 어렵네요. 데포르마숑이 불어인데 영어로는 디포메이션, 파괴란 뜻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뭔가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부셔야 되잖아요. 예. 재건축하려면. 예.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문학용어로 데포르마숑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해가지고 아름다운 식구를 만들잖아요. 시인들이. 예. 그것처럼 어떤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하려면
기존 추세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지금이 그 기존 추세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란 것 같아요. 자, 그거 갖다가 제가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충격적인 말씀하시더니 오늘도 좀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요 봉차트는 전국 아파트입니다. 하락한 거에 21년도 고점 찍고 하락한 거에 한 20% 정도 반등을 했어요. 빨간색이. 예, 요 봉차트가. 예. 그다음에 요 보라색은 서울 아파트입니다. 예. 그다음에 요 빨간색은 니프티 피프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센 놈이고 예. 이 니프티 피프티 같은 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영끌오적 인덱스가 이렇게 빠졌어도 서울 아파트는 이렇게 올랐거든요. 예. 특히 광역시는 계속 빠지고 부산, 대구 같은데 예. 팔계도도 계속 빠져요. 예. 특히 여기 세종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먼저 고점을 친 다음에 빠진 다음에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섞여 있는데 예. 뉴스에는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서초를 주로 하니까 마치 전국이 다 같이 뜬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지금 대다수의 뉴스들이 지금 저 강남 3구에 몰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파트까지 뛰는 줄 알아 또. 예. 근데 왜 우리 집은 안 오를까 막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가끔 표영TV 댓글에도 가격 내린다며요. 왜 안 내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이 전체 지수를 안 보고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만 보고 그런 댓글을 쓰는 특히 분들이 강남 서초나 몇 군데만 보고. 그렇죠. 그 대신 노원구 30% 빠져 있는 거 생각지도 않고 부산 빠져 있는 건 말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저 강남구에서 최고가로 집을 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제가 우연히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불안해 죽겠다고 이 하락하더라도 하락한다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집값이 위험하다 사실은 왜 최고점에 샀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샀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계약을 하고 있더래. 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바둑에서 덜컥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게 이제 현타가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용어가 딱딱 들어맞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예. 자 지금 한번 그 자료를 자, 우리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때 바닥을 치고 올랐거든요. 예. 근데 그때부터의 추세선을 그으면 서울 아파트는 98년 IMF 때랑 박근혜 대통령 저점이랑 연결하면은 이 지지선이랑 거리가 멀어요. 안전해요. 왜? 반등을 많이 했으니까. 예. 자, 그런데 이거는 광역시거든요. 예. 이게 세종시까지 6대 광역시입니다. 예. 여기서 깨진 거 보이세요? 추세선이? 밑으로- IMF 때부터 해서 쭉 연결하면요. 한 번도 안 깨졌잖아요. 예. 지금 깨져 있어요. 예. 이거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요. 예. 요거. 이게 뭐냐면, 이때가 그 특례 보험자리로 할 때 서울 아파트가 이렇게 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빠지다가 신생아 특례로 할 때 또 이렇게 떴거든요. 예. 그다음에 좀 빠지다가 잠삼대점 풀면서 또 이렇게 떴거든요. 예. 그런데 얘는 광역시는 계속 빠지죠. 처음에만 반짝하다가 이거 깨진 시점이 부산 엑스포 나가리 될 때예요. 부산 엑스포가 취소될 때. 예. 예. 아. 그 전날까지도 우리가 뭐 역전시키느니 뭐니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부산이나 대구나 이 지방 광역시에서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펌프질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거기에 덜컥 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아, 부산 엑스포가 이게 저 잘못되는 바람에 실망하신 부산 시민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걸 팔면서 또 서울 강남을 사니까 얘네는 더 빠지는 거죠. 아,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2019년에 전국적으로 여기서 터닝한 다음에 급등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급등했어요. 예, 예. 노도강도 급등하고 세종도 급등하고. 맞아요.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1월에 예. 해수동 있죠. 부산 해수동, 예. 해운대구 수성구 동래군가? 예. 거기에 지금처럼 토호제를 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급등을 하면서 그 신호탄으로 세종, 강남, 뭐 노원구 다 폭등을 했었어요. 아하. 그러다가 이게 깨진 거거든요. 예. 자, 일단 광역시가 먼저 깨졌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60년 동안 없었던 일이 광역시에서 생긴 거예요. 아, 60년 동안 이런 차트가 아니었는데. 예, 아니었는데. 60년 만에 이 차트가 지금 생긴 거죠. 예,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팔계도입니다. 팔계도. 예. 팔계도는 광역시는 급등락을 하잖아요. 예. 팔계도는 읍면에서 얼마나 투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잔하게 움직인다고요. 근데 얘도 보면 이 추세선을 한 번도 안 깬 게 지금 딱 와서 단 거 보이세요? 이렇게 예. 아슬하게 닿죠. 자, 얘가 이제 다시 고개를 들어서 올라가느냐?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느냐? 깨져버리면 아까처럼 광역시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 그러면 서울은 안 깨졌고 예. 아직 멀고 예. 광역시는 깨졌고 예. 팔계도는 아슬아슬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전국적으로 모아보면 어떻게 됐겠어요? 깨졌죠. 안 깨졌어요. 안 깨졌습니까? 왜? 서울이 시가총액이 거의 40% 차지하거든요. 아, 전국에서.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떴기 때문에 다른 게 빠졌어도 예. 전국적으로는 지지가 되는데 하긴 다른 종목 다 내리고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하고 이런 몇 군데 몇 개 회사가 주식이 좀 오르면 코스피 지수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네, 그 상황이죠. 자, 근데 전국을 보여드릴게요. 딱. 자, 다른 데는 그래도 이런 데가 좀 잘 안 맞는 데도 있거든요. 이렇게 삑사리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떨어진 데도 있고 예. 이렇게 약간 덜 단 데도 있는데 이걸 다 치면 딱 따요. 저도 신기했어요, 이게. 이야. 마치 이게 1, 2, 3, 4, 5, 6, 7, 8, 9, 10, 한 10번을 닿는 거야. 예. 그런데 지금이 딱 다 있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로고 차트입니다. 이때가 특례론, 신생아 특례론, 예.
토호제, 예. 감산대청 푼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는 이 추세선에 비해서 강하게 올랐죠. 요게 대세 상승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대세 반등이라는 게 예. 추세선은 계속 올라오는 기울기가 있는데 예. 요 기울기보다도 못하게 올라가죠. 아. 이거는 그러니까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죠. 예, 예. 이게 임펄시브 웨이브가 아니라 이게 리트레이스먼트라고 그러거든요. 반등파를 약한 예.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얘는 영원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추세선은. 예, 계속 올라가죠. 예, 근데 얘는 만약에 서울 아파트가 주춤하거나 활계도나 광역시가 더 빠져버리면 얘가 오르다가 이때 상승 세 번째 상승인데 지금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밑으로 꺾일 수 밑으로 있는 거죠. 꺾여버리면 이래서 제가 책 제목에다가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5년에. 예. 그게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3월 18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뭐 이 전전 방송에서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3월 18일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어쩌면 두 번째 변곡점.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다.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아마 6월 전, 그러니까 이제 7월 스트레스 테스트 3단계가 가기 전에 주택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약간 집값도 들썩일 수 있지만 결국 7월 달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대세 하락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선과 지금 맞먹는 선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측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간적으로. 카마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카마이 냅뒀으면 예. 그게 충분히 가능했을 얘기인데 그렇지. 급하게 정책을 저는 그렇게 급하게 만들 줄 꿈에도 몰랐네. 저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세 번을 펌핑한 거거든요. 예. 특례론, 신생아 특례론, 토호제 예. 세 번의 등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서울은 잘 올라갔는데 예. 나머지가 못 따라가니까 점점 지지선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 위험한 거죠, 지금. 위험하게. 그렇죠. 이거 갖다 한꺼번에 모아볼게요. 예. 이렇게 모은 게 자, 이제 부동산의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분명히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못된 부동산을 매수하기보다는 이왕이면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 옥석을 가려드리는 강연,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 무료 강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50명을 추첨을 통해서 초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서울입니다. 예. 중간에 있는 게 전국이고 요거는 5대 광역시입니다. 지방은 또 약하기 때문에 뺐어요. 예. 그러니까 깨진 놈이 있고 안 다음 깨진 놈이 있고 그러니까 합치니까 다 닿단 말이에요. 예. 얘가 지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전국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1959년에 고려대 옆에 있는 종합아파트부터 시작된 예. 우리나라 60년 파동이 예. 만약에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1959년 이전에 있었던 큰 사건은 6.25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IMF를 넘어서는 예. 그다음에 리먼 사태를 넘어서는 예. 더 큰 뭔가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이게 무슨 또 전쟁이 날려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무슨 최근 들어서 나가는 게 무슨 내전 사태도 막 벌어질 수 있다는 막 이렇게 심리적인 내전 있잖아요. 와, 요즘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이 돼갖고 돈도 안 쓰고 예. 어디 놀러도 못 가겠고 예, 맞아요.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게 요 추세선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그 전쟁 6.25 이후, 네. 6.25 사변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까 지금? 한 번도 안 깨졌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러니까 그저 한 번도 안 깨졌는데 지금 깨질 위기가 와 있다 네, 이거잖아요. 달랑말랑 하잖아요 지금. 지금 뭐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오늘 네. 던지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 지금 연 3타예요 지금. 예. 예? 저도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두렵기도 하고. 두렵죠.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야지 이게 이 정도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누군가 하나 툭 건드리기만 하면 한 번에 우르르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1127조의 가계부채 중에 1124조가 네.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자, 그럼 1124조에 대해서 이걸 이자로 따져보세요. 해마다 얼마의 이자를 내야 되는지, 월 얼마나 이자를 내야 되는지, 이거 따져보면 경기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금방 나옵니다. 근데 부자들이야 자기 원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괜찮은데 예. 서민들일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중서민층이 예, 영끌 뭐 80% 대출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많죠. 그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20%만 빠져도 자기 원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요, 네.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한 20%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엄청 위험하다. 제가 일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 옛날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나온 게 있는데 예. 어떤 나이 많이 드신 회장님인데 예. 몇 조의 자산을 굴리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망가져갖고 울면서 인터뷰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 자막을 일본 말로 하는데 자막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은행에서 대출을 끊어버렸다. 아무데도 돈을 안 빌려주더라. 그러면서 부동산이 무너진 게 나오거든요. 예. 어쩌면 우리나라도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갑자기 대출이 막 끊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일반 실수요자들은 모르겠지만 갭투기들이나 그러니까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려면 다 부동산 빚으로 올렸는데 빚으로 또 들어오지 않는 한 실수요자들만으로는 못 버틴다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떤
유명한 엔카 가수가 있어요. 그분이 부동산 막 버블일 때 그분 자산이 4조 엔이었어요. 사조 원이 아니라 N이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지하철에서 노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은행에서 대출을 끊어버렸다. 나는 그래서 거지가 되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일본처럼 갑자기 끊거나 뭐 확 줄이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대출을 조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의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도 좀 더 공부를 할 테니까 예. 나중에 일본의 그 고점에서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 예. 제 데이터도 좀 있는데 거기서 예. 보완을 해서 특히 가계부채, 예. 은행 대출 예. 이거랑 관련해서 같이 한번 방송 한번 하시죠. 저는 제가 일본을 직접 얼마 전에 다녀도 왔고, 네. 일본에 있는, 현지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다 제가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들은 얘기니까, 지금 데이터 차트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현실에 대비하면 딱 맞는 말이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몇 군데 지역에 되게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게 차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추세선이 막 무너지려고 하거나 또는 무너졌거나 예. 지역별로 내가 몇 가지인데 보여드릴 테니까 예. 이 지역은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죠. 자, 제가 4년 전에 여기 보니까 2021년 10월 달이에요. 예. 정확히 대한민국 아파트가 상수 칠 때거든요. 예. 이 배경이 이게 송도입니다. 송도. 예. 엘리언님의 영상을 보고 집을 팔았습니다. 꼭 술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송도의 아파트를 팔았는데 5억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최근 들어서 6천만 원 올랐대요. 최근에 올랐죠? 예, 최근에 오른 게 6천만 원 오른 거야. 5억 떨어진 다음에. 근데 지금 최근에 작년 대비 지금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예, 거예요, 아마. 송도가. 자, 인천을 보여드릴게요. 인천. 예. 왼쪽은 1985년부터 예. 명목 지수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대신 로그 차트입니다. 예. 오른쪽은 물가를 감안한 거예요. 예. 리얼 인덱스, 예. CPI를 어저스트 한 겁니다. 예. 이것도 아까 보셨듯이 팔계도가 깨질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예. 딱 그 상황입니다, 여기가. 인천도. 인천입니다, 인천. 예. 인천에 300개 단지 34만 세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한 70% 정도 돼요. 야, 저 자료 데이터를 정말 끊임없이 보셨네. 예, 이거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저도 저런 자료는 지금 이건 처음 봅니다. 왜냐면 300개 아파트 데이터를 다 구한 다음에 평균별로 구한 다음에 시가총액 구해서 지수화 시킨 거거든요. 정말 잠은 자요? 와이프가 이거 많이 도와준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타이핑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예. 왜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그 일 도와줄 정도로 그 마음이 너그러워요? 이렇게 일 열심히 하는데? 그 대신 제가 또 밤에는 아부를 잘 하시는구나. 예. 최대한 잘해주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래가지고. 근데 오른쪽에 보면요 실질지수예요. 예. 실질지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을 하거나 추세선을 구할 때 실질지수를 구해야지 과거 20년 전, 30년 전이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옛날에 금리가 막 15%일 때랑 예. 지금 3%일 때랑 그 그래프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걸 다 보정해주는 게 물가, 소비자 물가, CPI 어저스티드 인덱스라고 예. 또 각 나라마다 비교할 때도 그 나라의 물가를 보정한 다음에 비교를 하거든요. 예. 자, 오른쪽에 이건데 여기는 깨질랑말랑 하잖아요. 예. 여기서 좀 살짝 깨진 거 보이세요? 깨졌어요. 자, 근데 이거 확대해 볼게요. 예. 이거는 로그 차트입니다. 예, 확대해도 다 보이는데. 여기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네. 자, 방금 전에 봤더니 인천이 아까 얘기했던 거 5억 떨어진 다음에 6천만 원 오른 게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또 온다는 얘기예요. 또 내려간다, 이렇게. 예. 그게 그래서 제가 2차 폭락이 2025년에 시작된다는 게 전국 아파트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 부분이 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요 2021년 근처에 고점에 산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거나 예.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한 2년 동안 반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 보면 반등 같지도 않은 반등이죠. 예. 하락한 거에 비하면. 제가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라고 데드캣 바운스인데 예.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 사람들의 물량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산 사람들의 물량이 튀어나온다고요. 예. 여기서 싸다고 얼마나 많이 또 레버리지를 일으켰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서 나온 물량은 빨리 이제 매매로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나온 물량은 경매로 나올 수 그러겠죠. 있죠.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지금 깨졌던 거 보이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제 강영씨가 깨질 때 이렇게 깨졌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산입니다. 부산. 아. 부산도 똑같네. 아까 얘기했던 8년 동안 빠진 게 이거예요. 예. 근데 지금 4년 동안 빠졌거든요. 예. 근데 이걸 깨질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리얼 인덱스를 보면요. 살짝 깨진 거 보이세요? 보여요. 자,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 예. 확대. 예. 보이죠? 역시 똑같아요. 똑같죠? 자, 부산 말고 또 다른 데는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도 깨질랑 말랑 하죠? 예. 근데 여기 살짝 깨졌죠? 예. 확대해보면 이렇게 깨졌어요. 역시 같고. 예. 다음 또 어딥니까? 마지막으로 대전인데. 대전. 대전은 안 깨졌어요. 아직 안 깨졌어요. 예. 지금 미분양도 많고 지금 장난 아닌데 대전. 실질도 보세요. 안 깨졌죠? 예.
근데 확대해 보니까 안 깨졌잖아요. 예.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 잠깐 부산 볼게요. 예. 부산은 여기서 그냥 그 쭉 내려왔어요. 보금자리로 할 때 그냥 반등도 없이 그냥 내려왔죠. 예. 근데 대전은 반등했다니까. 반등했다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부산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죠. 빠졌어도 부산보다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할 때 여기다가 우리가 막말로 대가리 쳐박는다고 그러거든요. 예, 예. 얘를 향해서 지금 돌격앞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올해 들어서 급락을 하고 있어요, 대전이. 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때 가격이 살짝 반등해서 올라가니까 이때 분양에 나선 곳이 꽤 있어요. 지금 예. 분양에 나선 곳이 꽤 있어서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기 대전에 갔더니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하이엔드 값어치도 없다.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럴 때 분양을 시작해서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또 내려오기 시작했고 이게 만약에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 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잖아요. 전형적인 데드캣 바운스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집값이라는 게 안정화라는 것도 너무 폭락을 하면 정말 여러 가지에 다 무너지거든요. 정말 위험한데 안정이라는 건 서서히 이렇게 안정이 돼서 중산층도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꿈을 꾸는 게 바로 집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게 집값인데 지금 너무 고점에서 최근에 걱정이 예, 이런 아파트가 수도 없이 많은데 예, 유튜버나 전문가들이나 봤을 때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오르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 사실 무조건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를 제가 안 해요. 부동산을 살려거든 내가 감당 가능한 선 대출도 많이 받으면 안 된다. 대신 내 집 마련은 꼭 해라. 내 집이 없는 서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하는데 위험하니까 대출 많이 받아서 무조건 뛴다라고 믿지 마라. 뭐 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뛰다 보면 더 위험하면 언제 급락이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차트로 보니까 더 그게 보이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좀 위험한 지역을 봤는데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예. 지금 우리 부동산 서울 아파트랑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외부 지표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보고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보여드리고 예.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갑자기 풀어갔다가 한 달 반 만에 다시 묶은 이유가 예.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이런 데이터 안 봤을 겁니다. 왜냐면 그 얼마 전에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정치하시는 분들 참모들 잘 써야 된다. 참모가 생각이 삐끗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오면 국민들이 피해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참모분들이 그 사표를 냈대요. 뭐 사표 수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진다고 이런 뜻인데 책임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고가 이만큼 쳐놨는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봤으면 이런 차트나 이런 내용을 봤으면 아마 토호제 이렇게 안 풀어줬을 겁니다. 아마 토호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실거주 2년이라는 어떤 다른 제약 조건들을 좀 붙여놓고 풀었을 텐데 토지거래 허가제도 사실은 집을 가지신 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내 집을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 뭐 이렇게 항의하는 분도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 갑자기 막 부동산 부양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부동산의 나쁜 지표들을 보고 예. 이게 길게 못 가겠구나. 나는 빨리 알고 털고 나와야겠다. 아, 그 생각이다. 그 생각이에요, 제 얘기는. 아. 자, 지금부터 주변 지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다 못 틀었을 텐데. 요 봉차트는 예. 40년 동안 100등 안에 한 번이라도 들었던 아파트를 골라서 모은 게 122개 단지니까 예. 엄청 센 놈들이죠. 예. 그걸로 만드는데 그 대신 얘네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물가를 보정해줬어요. 물가를 보정해주니까 아직 정고점을 못 넘었습니다. 명목으로는 많이 넘어있죠. 강남북초나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근데 밑에 보이는 거는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예. 과거에 선행지수가 고점 치고서 몇 달 있다가 서울 아파트에서 고점을 쳤죠. 예. 그다음에 바닥도 친 다음에 한두 달 차이로 거의 바닥 치고 올랐어요. 예. 근데 얘가 12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선행지수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11월 달에 고점을 치고 2달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2월 3월 올린 거예요. 예. 맞아요. 집값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건 인위적인 거란 거죠. 예. 놔뒀으면 얘가 빠지면서 이건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속 빠질 거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예. 경기 선행지수가. 예. 근데 여기서 놔뒀으면 이렇게 빠지려고 그랬는데 예. 털고 나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급조해갖고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일단.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코스피. 코스피가 6월 달에 3,316으로 상수를 쳤거든요. 그 다음에 5개월 정도 있다가 21년도에 상수를 쳤어요. 예. 항상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해요. 예. 그 다음에 바닥도 9월 달에 22년 9월 달에 바닥을 쳤는데 예. 얘는 그로부터 한 5, 6개월 있다가 바닥을 쳐요. 예. 그 다음에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이 코스피는 이 고점이 이 마지막 반등의 고점이 이 작년
7월 11일 빼빼로 데이인 날이 고점을 쳤어요. 예. 2,000 거의 900 정도 돼요. 네. 그까지 반등을 꽤 많이 했죠. 7월 11일이 빼빼로데이입니까? 예.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 아닙니까? 매달 11일, 그러니까 7월 빼빼로 데이. 7월에만 빼빼로 데이. 아, 요즘 또 그렇게 마케팅합니까? 아니,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본인 맘대로? 잃어버릴까봐. 아, 잃어버릴까봐. 예. 우리 코스피가 상투를 언제 쳤다고 그랬죠? 6월 며칠 날? 예, 예. 6월 25일. 예. 6.25 전쟁 날. 아, 6.25 때. 네, 외우기 좋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과거로 사례를 봤을 때 5, 6개월, 4, 5개월이나 있으면 고점을 쳐야 되는데 고점 치고 빠지려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들어올린 거예요. 오케이. 일단 예. 지표들이 일단 얘도 빠졌죠? 예. 물론 최근에 반등했다가 빠지지만 근데 꺾였죠? 자, 이번에는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S&P 500 지수. 자, 이때는 상투가 거의 똑같죠? 예, 예. 그다음에 얘보다는 바닥을 좀 늦게 쪘죠? 예, 예. 얘가 연말에 꺾였어요. 예. 근데 얘는 꺾이려다가 말고 다시 올라요. 예. 자, 일단 또 하나 볼게요. 자, 이거는 이더리움입니다. 코인. 코인. 시가총액 1등이 비트코인인데 1등은 삼성전자처럼 시장에 이제 좀 둔감해요. 천천히 움직이는데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되게 급등락을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2등이나 3등을 갖고 시장을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비교해 보니까 이더리움 추이랑 서울 아파트 추이랑 거의 시차를 두고 비슷해요. 요 고점도 아까 아니, 이더리움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네, 50%라 그랬어요. 고점 대비 50% 그러니까. 하락했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는 왜 고점 대비 50%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약간 이런 거 갖다 우리가 다이버전시라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방향으로 가는 거. 예, 예. 자, 이걸 다 모아볼게요. 이렇게 모아보면 예. 보세요. 선행지수 빠졌는데 얘가 빠지려다 말고 올랐어요. 예, 이상하죠? 그다음에 초록색인 코스피가 꺾였는데 7월달 빼빼로데이가 꺾였는데 몇 달 있다가 꺾이려다가 올랐어요. 예. 이상하죠? 그다음에 S&P도 연말에 꺾였는데 올 초까지 빠지고 있어요. 예. 근데 얘가 또 꺾이려다가 올라갔어요. 예. 이더리움이 꺾였는데 얘는 빠지려다가 올라갔어요. 예. 이게 뭔가가 어긋났죠. 이런 걸 우리가 다이버전시라고 그래요. 다이버전시. 예,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우리가 수학에서 수렴 발산할 때 예. 다이버전시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현상이 IMF 때 있었단 말이에요. IMF 때. 그때 왜냐면 7개월 연속 상승한다는데 예. 경기는 안 좋은데 예.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막 결국은 같이 무너지더라. 아. 저는 걱정이 이 여파가 한꺼번에 올까봐 걱정이에요. 아, 지금 우리 그 경제학의 그 선생님들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은데 이게 이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차트인데 예. 제가 작년 연말쯤에 나왔고 ETF 리츠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예, 리츠. 예. 자, 요 위에 있는 봉 차트가 2017년부터 월봉인데 다우존스 상업용 부동산 리츠예요. 예. 근데 고점을 2021년 12월 달에 나왔고 우리는 10월 달에 고점이 나왔잖아요. 예. 여기 빨간 게 이거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아파트들이고 예. 초록색은 서울 아파트 전체예요. 예. 전체인데 시가총액 상위니까 더 세게 반등했겠죠. 예. 근데 보시면요, 이 고점을 못 넘었죠. 미국도 못 넘었네. 미국도 못 넘었죠. 예. 우리도 고점을 못 넘을 뻔하다가 다시 넘으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넘지는 못했어요. 예, 예.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 한참 밑에고 예. 이때도 쌍바닥 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예. 우리도 쌍바닥 쳤죠. 예. 자, 그런데 얘네가 작년 9월 달에 상투 친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예. 물론 등락을 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시장도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미국의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작년 연말부터 3, 4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도 하락하려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라요. 예. 이게 인위적인 거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세훈 인위적 서울시장이 비하인드. 토지에 풀지 않았으면 예. 잔잔하게라도 빠지고 있었을 거라고. 오히려 그게 지금 가격 안정하고 그게 민생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그런데 갑자기 급등시켜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라는 말은 언밸런스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후유증이 예. 더 배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엘리언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이게 마지막 설거지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절대 고점에 매수를 하지 마라 이거군요. 네네. 오히려 팔아야 될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팔아야 된다. 예,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은 예. 아파트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4-5개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예. 사연을 몰라서. 21년에 노도강 쪽을 팔았다면 지금은 마용동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압구정 현대를 팔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정보점 근처나 살짝 넘었거나. 제가 21년에 22년 집값이 하락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2년에 제가 직접 집값 하락한 단지 뭐 송파 뭐 여러 군데 제가 다녔어요. 현장으로. 다닐 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집값이 40% 30% 떨어졌네?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여기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저기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지역마다 짚어드렸더니 그 지역을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때 저가에 샀어요. 나름대로. 네. 지금 올라왔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그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 시그널이 뭐 난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시그널, 위험한 시그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집을 특히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하실 때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아유 쟤네들 또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전 세계의 어떤 그 리서치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낮추고 하거든요. 심지어 0.9%에 있다는 말씀드렸죠. 0.9%의 경제 성장률이면 정말 엄청난 이게 위기가 왔고 그게 아마 피부로 느껴지려면 한 6개월, 1년 지나면 바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걸 잘 감안하셔서 부동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언님, 그나저나 잠은 잡니까? 잠 잘 자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공부하고 이렇게 언제 저 많은 데이터를 미국 데이터까지 다 끌고 왔습니까? 이렇게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예. 기존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예. 차트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언님 앞에서 고개 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페어TV에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